지금 종부세에 대한 규제 완화 카드가 마냥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이 종부세 상위 2%에만 부과할 수 있도록 법안 발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격 폐기가 되었고, 여야가 합의 끝에 공시가격 9억에서 11억 구간으로 공제시키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위원회가 통과가 됐고, 이제 향후 법사위를 통과한 이후에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제 공포가 시작이 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 뒤에 가서는 판서를 통해서 조금 더 알기 쉽게끔 풀어드리면서 향후 이렇게 종부세에 대한 혜택이 부과가 된다면 앞으로 시장의 동향은 어떻게 변화될 건지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기준 11억 원으로 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밀어붙였던 종부세 상위 2% 부과는 아마 통과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반발로 인해서 사실상 철회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당초 여야는 정률과 정액 과세를 놓고 충돌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의 상위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자 주장을 해왔었는데, 이 반면에 국민의힘은 공제액을 현행 9억에서 12억 구간으로 상향 조정시키겠다라는 이런 여야의 충돌로 인해서 계속 미뤄졌던 상황인데, 이게 합의 끝에 공제액을 11억 선으로 전격 합의했고, 이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을 전격 합의 처리가 된 겁니다. 올해 기준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 공시가격이 약 10억 7천에서 11억 수준인데, 이 빠른 처리를 위해서 상위 2%라는 기준을 명시하기보다는 야당안의 내용도 조금 반영해서 절충하는 쪽으로 정리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부세 고지서가 해마다 11월 달마다 발송이 되고 있는데, 이런 행정 절차나 이의 신청 등을 좀 감안하면 8월 달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빨리 진행해야 된다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민주당 세제와 관련된 민심을 확인한 민주당이 부동산 특위라는 체제를 좀 만들어서 종부세 개편에 대한 완화책을 좀 많이 논의하고 법안 발의를 많이 하고 있었죠. 근데 경론 끝에 상위 2%에 대한 부과는 편가르기 및 4.4 오입에 대한 논란이 휘말렸고,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가 된 겁니다. 자, 앞서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적용 대상자는 1세대 1주택자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9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게 약 11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더 나아가 우리 공동명의 하신 분들 있죠. 이 공동명의 하신 분들은 단독명의 하신 분들보다 공제를 좀 더 크게 받았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많이 진행을 하셨는데, 이제는 단독명의자도 이렇게 11억 구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결국엔 유리한 조건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주택자는 기존 현행대로 공제액을 6억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판소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내세웠던 종부세 이 법안 발의가 뭐였냐면, 종부세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만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격 폐기가 된 거고요. 상위 2%에 해당되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약 1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거래가 기준에서 15억이라는 구간이 사실상 4.4 오입에 대한 논란이 확산이 된 겁니다. 이 실거래가 15억 구간에 대한 공시가격이 얼마였냐면 70%를 해서 약 10억 5천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세웠던 법안 발의가 반올림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억 단위 미만의 이런 소수점들은 전부 다 반올림하겠다. 따라서 공시가격 10억 5천이 나왔던 아파트가 반올림이 되면 11억 구간에 딱 걸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공시가격 10억 5천에서 11억 미만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원래는 종부세를 안 내도 되는 상황인데 이런 반올림 상태로 인해서 공시가격이 11억 구간으로 올라가게 됐기 때문에 종부세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통과가 된 내용은 상위 2%만 내는 게 아니라 공시 9억 구간을 공시가격 11억 구간까지 상향 조정시키겠다라는 내용이고, 공시가격 11억 구간이라고 한다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본다면 70%를 잡아서 약 15억 7천 이상이 되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는 종부세를 내야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상위 2%만 종부세를 내건 통과가 된 내용의 공시가격 11억 구간으로 상향 조정시키던 어차피 이거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종부세를 내야 되는 해당 주택의 실거래가는 다 15억대 똑같은 구간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 중위가격을 제가 KB 시세 통계 자료에서 보니까 2011년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중위가격 실거래가가요 4억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거래가 4억대의 공시가격은 얼마였습니까? 3억이었어요. 그런데 종부세에 대한 공제액이 얼마가 되죠? 공제? 9억까지 공제가 되는 겁니다. 공시가격. 따라서 약 3배 정도가 차이가 났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중위가격에 포함되어 있던 소유자들은 공제 9억까지니까 여유롭게 집값이 올라가도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적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반면에 10년이 지난 2021년도에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이요 어느덧 11억이 됐어요. 그렇다면 공시가격이 얼마 되는 겁니까? 약 8억 정도 된 겁니다. 8억 정도. 근데 이 9억 구간이 얼마까지 올라간 거예요? 11억 구간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작년 기준에서 봤을 때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공시가격이 약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전년도 대비. 그렇다면 지금도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만약에 내년이 된다면 30%까지 안 올라가겠습니까? 당연히 공시가격이 지금보다 약 한 1억에서 1억 5천은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약 1.3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내년에 공시가격 올라가면 공제액이 11억 구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종부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종부세를 내야 할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공시가격 11억 구간이 굉장히 낮은 구간이다. 지금 집값이 너무나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 늘려야죠. 이거 왜 안 늘려요 이거. 종부세에 대한 원 취지가 뭐였습니까? 부자들에 대한 세금 아니었습니까? 상위 1%만 내는 세금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 누구나 다 낼 수 있는 금액이 돼버렸다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바뀌는 종부세에 의해서 실거래가가 약 15억 7천이라고 하는데 15억 7천이라고 한다면 서울에 있는 모든 구 중에 3분위별 대장급 아파트의 가격입니다 이게. 따라서 성북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강서구 이 지역 일대 35평 신축 아파트 얼마입니까? 이거 전부 다 15억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지역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신축 아파트 못 삽니까? 아니 이분들은 실수요 목적으로 내 집 장만했는데 야 신축 아파트 산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종부세 내야 돼요. 종부세. 이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종부세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25평 아파트 지금 다 12억 13억 합니다. 그럼 걔네들 이제 15억 구간 올라서면 종부세 내야겠네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이 11억 구간이 너무나도 낮은 구간이다. 그럼 이렇게 1주택자한테 세금적인 완화 혜택을 부여한다면 마냥 좋아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다주택자한테는 세금적인 규제 정책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1주택자한테도 마찬가지 규제 정책을 사용하면서 지금처럼 내년 대선의 카드로 인해서 완화적인 혜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를 규제하는데 다주택자가 물건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 현재 지금 발생되고 있고, 다주택자의 물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집값은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집값이 잡히지 않은 상황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주택자가 향후에 물건을 다 매도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최종 1주택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최종 1주택에 의한 장특공제나 양도세 또는 거주나 보유기간을 다시 기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건 뭡니까 결국에? 규제정책이다, 규제정책. 따라서 다주택자의 물건은 당연히 매물이 잠길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다주택자가 물건을 다 매도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최종 1주택이 돼도 여러 규제정책으로 인해서 물건을 내놓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지금 현재 1주택으로 가기는 어렵다. 따라서 저는 지금 종부세에 대한 규제 완화 카드가 마냥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카드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